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많은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네, 불교 신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질문들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번에 절에 갔었는데 절에서 그 동지 기도회라는 그 표지를 봤어요. 저도 동지 기도회 가고 싶은데 절에서 동지 기도를 올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팥죽을 먹는다든가 동지 풍습 그리고 동지라는 절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절에 갔더니 동지기도 동참이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스님이 과연 이게 좀 뭘까요? 동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월하고 정월하고 다르다는 거 아세요? 정월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1월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은 1월이 정월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왕조마다 기준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준달이요? 기준달. 그러니까 그 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왕조를 세웠는데 6월에 세웠어요. 그러면 6월이 정월이에요. 약간의 일본의 뭐 일왕 그 뭐 헤이세이년 무슨 년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특정 왕이 올랐을 때 그 시기를 아우르는 가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거는 연호고요. 이거는 연호고. 네, 이거는 이제 연도로 끊는 거고 이거는 월로 끊을 수 있어요. 스님이 이쪽에 계십니다. 월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조의 시작점 안 그러면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월과 1월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월이 1월인 거고요. 네. 예전에는 정월이 11월이었었어요. 언제요? 음력 11월. 동지가 설이었었어요. 주나라 때, 중국 주나라 때. 공자가 제일 종자가 살았던 게 주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건 사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춘추 시대를 살았고, 공자가 가장 선호했었던 거는 춘추 전국 시대를 동주 시대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주 시대가 있어요. 그 서주 시대를 이제 이상향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 끼친 영향이 사실은 그 주나라와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주나라 때 설날이에요. 동지가. 그래서 동지를 조선시대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아세, 작은 설이다. 그래서 동지에 팥죽 하나 더 먹으면 한 번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고 엄마가. 그래서 나랑 동갑되겠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요. 나름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게 뭘 좀 받아줄래도 많이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이 동지라고 하는 게 설이었기 때문에 동지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동지가 이때만 동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동지예요. 로마 동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살았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인물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다가 받아들여지면서 언제를 기점으로 정할 거냐 해서 동지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요. 태양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때, 그러니까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때, 그 다음부터는 태양이 어둠에 눌렸다가 쉽게 말해서 처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스님,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터키에서 텔레비전 봤을 때 크리스마스 나오잖아요. 예. 터키에서 크리스마스 없으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1월 1일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크리스마스는 따로 있구나. 12월 25일이구나.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지는 양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12월 22일 아니면 23일 정도에 들어가요. 이건 태양 중심이기 때문에. 제일 큰 태양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크리스마스랑은 왜 날짜 차이가 나냐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제 위치가 다르잖아요. 로마 쪽하고 우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로는 같은 동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지를 사실은 2번 셉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지 때도 한 살 먹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동지고 음력설에 먹고 양력설에 먹고 그리고 뭐 네 살씩 먹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조숙해지는 것 같다. 강아지가 라는 한 살에 생각. 7살 먹는다 그랬는데.
너무 멀리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면 동지는 음력 11월 며칠인 거예요? 아니 양력으로는- 이 양력 기준이니까요. 음력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동지, 하지, 입춘 이런 것들은 다 양력 기준이에요. 음력 기준 아니었나요? 음력 며칠이 하지는 날짜가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가장 낮이 긴 때. 네. 그러니까 그치, 어떤 게 23일 이죠. 있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 양력 기준 명절이 있고 음력 기준 명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섞여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 동아시아도 한때 유목 문화가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양력 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농경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지금 음력을 쓰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거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12지 해가지고 그게 다 우리 띠고 전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자를 우리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띠하고 글자가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쥐는 자라고 쓰는 게 아들 자자를 쓰는 게 아니고 쥐서자를 써요. 그러니까 서생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축자도 소축자를 쓰는 게 아니고 소우죠. 우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다음에 숫자를 쓰죠. 범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범호죠. 호죠. 호랑이. 맞아요. 호랑이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다른 문화에서 흡수되었으니까 외래 그렇겠죠. 문화가 우리 들어온 문화가 거를 아니어서. 음사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받아쓰기를 잘못한 거야. 아주 옛날에 이다 음사시키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띠 같은 경우도 그게 외래 문화예요.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우리 전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황도 12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띠나 안 그러면 이 12가지로 하는 문화는 아랍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기준으로 어떤 동물들을 배열하고 안 그러면 별자리들하고 관련되고 이러한 문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건 유목 풍습 때문에 그래요. 유목에서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별자리를 보거나 안 그러면 태양의 위치를 통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 중에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지도 양력 문화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동지가 몇 월 며칠인 거죠? 12월 22일 아니면 23일 이렇게 두 날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동지는. 해마다 또는 이렇게 뭐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12월 20일. 윤달일 때 뭐. 윤달이나 안 그러면 윤달이 아니고 그 윤년? 29일 될 때가 있고 네. 2월 달이 28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씩 움직이는 거예요. 알파고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너무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다니까요. 터키는 어떤 게 있는데요? 아니 이거 동지가 이제 네. 방송이 나요. 오늘은 동지이다. 오늘은 제일 밤이 긴 날이다. 아. 뭐 밖에 나가서 뭐 발벗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던 문화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동지 때는 팥죽을 먹거든요. 근데 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붉은색을 통해서 벽사 모든 삿된 것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깐 팥은 영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팥을 까면은 하얀색이 우리가 이제 안에 팥빵 희게 하면 나오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빨간 팥빵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하얀 팥빵이 흰 있잖아요. 팥빵이 있고요. 하얀 팥빵은 아무 영험이 없어요. 예, 빨간 팥을 써야 돼요. 물어보고 먹어야겠네. 아니, 실제로 고사 때 쓸 때 어떤 걸 쓰냐면 팥시루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팥빙수도 하얀색 아니잖아요. 하긴 팥빙수인데 빨간색이죠. 근데 뭐가 귀신 싫은 쫓으려고 것 먹는 건 같아, 아니라서. 그래서 그때 처음 태양이 시작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날인 거예요. 그때 모든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 벽사 의식을 하고 내 몸에 있는 것도 씻어내고 그래서 주자가래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동지 때. 그리고 동지 때 새알심이라고 아세요? 네. 그 새알? 떡이죠. 조그만 하얀 떡. 예, 네. 조그만 거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거기다 밥을 넣어서 쓰기도 맞아요. 하는데 아. 그게 이제 경상도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상도 쪽이죠. 쌀을 전 넣어가지고 전라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섞어서 많이 먹으러 다녀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동그랗게 이렇게 알처럼 그래서 새알이잖아요. 네. 네, 그건 새알이라고.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맞춰서 먹어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네. 나이 맞춰서 먹기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죠. 나이 맞춰서 먹다 보면 이제 배 터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팥죽이라고 하는 거를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뿌리도록
네. 뿌리도록 조금씩 이렇게 돼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죽을 뿌렸어요? 아니면은 팥을 던졌어요? 아니, 팥죽을 뿌립니다. 팥죽을 이렇게 예, 뿌렸어요. 팥죽을. 그러니까 벽사, 나중에 기회 되면 벽사 얘기를 한번 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아. 벽사에 쓰이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금을 한다거나 황토를 쓴다거나 뭐 재를 쓴다거나 뭐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접시를 깨트리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아직 터키도 있어요. 어. 결혼식 때는 며느리가 접시를 깨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지 벽사예요. 접시를 궁금하네요. 깨트리진 않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바가지를 엎어놓고 깨는 바가지를 깨요. 바가지를 깨고 밟고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아마 중동 쪽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불을 넘어가는 풍습이 있어요. 불을 맞아요. 펴놓고 그것도 불을 뛰어넘는 풍습이 있어요. 3월 21일. 불을 던지면서 뭐 무슨 서원을 빌어요. 그 불을 넘어가면 재앙은 더 이상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이 무섭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헐리우드에서 나왔던 영화에는 뭐 엑소시즘에 관한 그 구병시식, 귀신을 쫓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거기에서는 성수를 뿌린다거나 십자가를 댄다거나 하지만 우리는 팥을 뿌리잖아요. 그런 되게 부분이 좀 아프던데, 재밌는 것 맞아요. 같아요. 팥도 있고 소금도 있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그런 거 보기가 어렵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처음 오늘 게시를 했는데 물건도 안 사고 이렇게 찝쩍거리고 누가 가고 이러면 예전에 소금을 뿌리고 뿌린다고 하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탕 없어요? 사탕 뿌리는 거? 할로윈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터키에서는 결혼식 때는 또 며느리가 오면 네. 사탕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 며느리에다가 왜냐면 나쁜 귀신들 좀 약간 오지 않게끔. 근데 제 엄마가 너무 신나니까 원래 이 정도 사탕 하면 되는데 이렇게 큰 뭐 스니커스 같은 거 그러면 막 이렇게 던졌는데 멍드는 거 집사람이 아니에요? 예 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은 던지지 않고 뭘 던지냐면 소금 스니커즈. 아니 소금이 아니고 대추를 던져 대추하고 네. 대추하고 밤을 던져주는 문화가 있어요. 패백 때. 아 그럼 아프지 않겠다. 그거. 근데 아니요, 아프죠. 그게 좀 지양해야 될 문화예요. 계속 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는 그만해야 될 문화예요. 왜냐하면 대추를 던져주는 거는 똑같이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대추는 씨까지 붉기 때문에 삿된 것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는 뿌려줘도 되는데 문제는 밤이에요. 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밤이 안에 2개나 3개가 있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낳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밤 율자가 전율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쓰여요. 무서워서 전율한다. 공포에 전율한다. 쩐다라는 네. 얘기죠. 그게 뭐냐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주는 이유는 삿된 것들은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진짜 빡시게 시집살이 잘해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복종하라. 복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밤은 그만 유래 그런 의미가 던졌으면 있었군요. 좋겠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럴 아니 때 왠지 그냥 이충이 형이 너무 내가 현대식 결혼식을 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비호감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뭔가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혀 몰랐던 부분이니까 약간 진짜 약간 몰랐어요. 좀 아니 외국 충격적인 것 같아요. 외국 친구들 물어봐요. 사실 왜 많이 던지냐고 나눠서. 이제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 예전에는 주제를 돌렸는데 그냥 커피 어땠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밤은 이거고 대충 그거야. 근데 요새는 밤은 거의 못 보고 저는 대추만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은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밤을 사라져가는 좀 문화가 없애야 돼. 아닐까 밤을 좀 싶네요. 없애야 돼. 그리고 동지 때 뭐가 있냐면 동지 주머니라는 걸 달았었어요. 네. 동지 주머니요? 예. 그거를 아마 지금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잘 거예요. 모르겠어요. 복주머니 아시죠? 네. 네. 복주머니처럼 그러니까 설에 복주머니 있듯이 동지 주머니라는 게 먼저 있었던 풍습이에요. 그러면 세뱃돈처럼 동지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지 때 절을 하면서 돈 받았다는 거는 기록이 별로. 네. 그게 있으면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런 풍습은 없었던 것 그럼 같아요. 팥을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지 주머니를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 받으라는 거예요. 아. 복주머니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니까 새로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기념해서 태양이 강해지는 것을 기념해서 모든 삿된 것들은 저 팥죽 같은 걸로 물리치고 그다음에 새알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바로 깨고 그다음에 좋은 일만 진진해라라고 하는 게 동지의 세시풍습 아니면 어떤 동지의 축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참월 정말 궁금한데 참을까요? 네. 해보세요. 있는데 저희가 동지를 되게 크게 챙기잖아요. 큰 명절로 챙기는데 왜 동지 때 절에 가서 팥죽을 먹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지금 이 동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시풍습 인 네. 거고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이나 뭐 단오 한식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고 불교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게 아마 칠석하고 동지 정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한 계승을 불교적으로다가 수용해서 불교는 원래 융합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 거고 그래서 불교 전통 문화 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진 것 중에 불교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할 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동지에 또 뭐가 있냐면 달력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절에서 사실 달력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그것과도 관련이 돼요. 동지 때 달력을 나눠준다는 게 뭐냐면 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엄마가 많이 챙겨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동지 때 나눠주면 너무 늦어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음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지 때 나눠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한 2달 전쯤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양력 기준으로 하면 동지하고 불과 한 뭐 일주일 상간, 그쵸. 열흘 상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달력을 나눠주면 이미 달력이 다 다른 달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아무리 안 돼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달력을 나눠주셔야 우리 달력이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요즘은 광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달력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절대권자에게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간의 지배자. 그래서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를 통해서 당신은 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숨겨진 거예요. 의미가 있었네요. 근데 제가 동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왜 다른 절기는 놔두고 동지가 그렇게 중요해진 거죠? 동지 기도를 올리고. 동지, 입춘, 그 다음에 하지. 아니 하지 때는 원래는 부채 나눠주는데 그거는 하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네, 제 기억에도 동지, 입춘, 동지, 이 입춘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가장 것 같아요. 강력하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농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모든 삿된 거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개념이 적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 그렇게 됐어라고 납득을 하는데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보름 명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6월 보름 유두, 7월 보름 백중, 그 다음에 8월 보름 한가위, 그 외에 어떤 보름이 있냐면 정월대보름. 근데 정월대보름이 중요한 게 벽사, 삿된 걸 쫓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중에서도 보름이라고 해서 대보름이에요. 대보름이 대보름. 예, 정확히 언제죠? 대보름. 대보름이 정월대보름 1월 15일. 1월 15일. 네, 1월 15일.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 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1년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어떻게 보면 피날레입니다. 모든 벽사 의식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동지가 설이니까 이때 기준점을 잘 잡아야 첫 단추를 바로 꿰야라고 하는 거고 그때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삿된 것들은 다 물리치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삿된 거를 물리치고 바른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불을 켜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고 밝아진다. 그러니까 나쁜 거를 물리치는 게 동시에 좋은 것을 끌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동지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삿된 것을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와 뜻이 잘 맞네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네. 새내기죠, 새내기. 태양이 새내기일 때 그걸 잘 잡아서 그것이 크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부처님 기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피 같은 것이 충만해서 모든 집안과 나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동지기도나 동지 때 절에 오는 의미입니다.